여기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용산 매장입니다. 무인 카페 머신이고요. 여기가 이제 빨래방 공간인데 전국적으로 매장이 있는데 해버런들이 전농동점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랑 빨래방이랑 같이 들어간 구조예요. 잘 나오는 매장은 지금 거의 7, 800도 나오는 매장도 있고요. 많이 나온 매장 한 1,500만 원까지도 나온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연매출로는 5억에서 6억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순마진은 거의 한 1억 8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인 빨래방 해버런드리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39살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무인 빨래방 운영하면서 돈 벌고 계신 거예요? 빨래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점포 개발을 진행해드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진 않나요? 제 개인 빨래방이 있긴 한데 저희 점포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사업을 하신 거예요? 작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빨래방 창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빨래방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가능성과 편리성이 있어서 제가 또 빨래방을 잘 알다 보니까 창업을 수월하고 괜찮게 진행을 해드리고자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전에는 이제 택배 기사 했었고요. 택배 기사만 거의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만두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택배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이긴 한데 너무 이게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했을 때가 또 코로나 시기에 힘들 때 했을 때라서 육체적으로 또 힘들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3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택배 기사 할 때는 얼마 정도 벌으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열정이 좀 많아서 5, 600 이상 정도 벌었는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수익을 이제 3, 4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택배 일 말고는 다른 건 안 해보셨나요? 택배 일 전에도 8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갇혀있는 삶이 답답해서, 그리고 좀 열정 페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어서 하는 만큼 이제 벌고 싶다는 생각에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빨래방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빨래방은 지금 현재 1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이제 서울 용산에 매장이 또 하나 있어서 점검차 방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용산 매장입니다. 매장이 되게 이쁘네요. 카페랑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신경을 썼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일단은 무인 카페 머신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손이나 음료를 버릴 수 있는 공간, 시럽, 일회용품들, 컵, 뚜껑이나 이제 냅킨, 홀더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빨래방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 공간 식으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도 많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심심하지 않게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가 이제 빨래방 공간인데, 빨래방은 장비가 다양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삼성 상업용 장비인데 가정용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 통이 내부도 넓고 설비 구조도 좀 틀려요. 그래서 가정용보다 효율이 더 좋습니다. 건조기나 세탁기 3세트에 이쪽은 이제 운동화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계를 결제하고 연동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세탁기랑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랑 좀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기기실인데 가정용에는 이런 덕트가 없어요. 열을 이제 빼내는 게 없거든요. 그냥 콘센트 전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효율이 가정용보다 한 3배 정도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탁기는 삼성 쓰신다고 하셨는데 삼성이 네. 좋나요? 사실 삼성, LG 두 개 다 있는데 빨래방 오픈하는 분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장비를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빨래거리를 담아서 옮길 수 있는 카트고요. 여기는 이제 건조기를 이용하실 때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바운스라고 정전기 방지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조기 바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불을 개일 수 있는, 빨래를 정리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키가 또 작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요 통이 또 깊다 보니까 끝까지 빨랫감이 안 닿는 경우에 이런 물품 같은 것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2단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설치가 또 가능하거든요. 공간에 따라서 좁은 공간에 이렇게 2단으로 설치가 되고 1단으로 해서 여기 지폐랑 코인을 넣을 수 있는 자판기를 따로 달아도 되고 카드기를 여기다 따로 설치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관리자가 관리하기가 좀 편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고객들이 편하려면 하면은 개인적인 카드기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카드기랑 동전 넣는 게 없네요.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아서 키오스크 이용이 좀 더 편하시다고 해서 일단 여기 카드기를 따로 달진 않았거든요. 키오스크 사용이 좀 어려운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있는 상권에 카드기를 다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금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코인기를 따로 달아서 나오는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달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더 추가되나요? 비용이 키오스크랑 이 카드기는 비슷한데 코인기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되죠. 이렇게 키오스크 한 대로 연동시키는 게 좀 더 가성비 있나요? 네, 가성비도 있지만 관리적으로 편해요. 관리자가 키오스크로 이 기계를 다 통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하죠. 카드기가 달리면 이제 아무래도 환불해줄 때는 또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키오스크는 관리할 때 더 편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기를 달아서 단점은 지폐가 걸리거나 동전이 먹거나 그러면 환불을 계좌이체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손님은 많이 오시나요? 네, 여기가 상권이 사실 완벽한 빨래방 상권이 아닌데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빨래방의 이런 기능들이나 편의성을 좀 아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는 또 이제 밥집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커피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쪽 와보시면 약간 좀 짜투리 공간인데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창가에 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대나무로 자연 친화적으로 좀 인테리어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여름에는 여기다 이제 테이블도 놓을 생각인데 아직은 엄청 따뜻하진 않아서 아직은 비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무인 빨래방 하는데 이게 상권이 중요하나요? 상권은 엄청 중요하죠. 연령대가 젊으면 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뜰하신 분이 좀 많아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다 해결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기계도 다 다룰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이용을 많이 하겠네요. 네, 1인 가구 분들이 아무래도 집에 건조기 세탁기가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또 많은 동네에다가 빨래방을 하면 또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불 빨래 할 때만 온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옷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용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좀 문제는 없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요즘에는 다 어플이나 CCTV나 뭐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기계가 만약 고장 나도 AS도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무인으로 해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나 매장 관리도 직접 하시나요? 청소나 매장 관리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기계 설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점검을 주기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점주님이 가끔 오셔서 기본적인 그런 간단한 청소나 채우거나 하는 거는 여기 점주님이 따로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래방 운영하면 전기세랑 수도세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보통은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세도 어느 정도 매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다 합쳐서도 15%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래방 이용하다가 분실물 생긴 적이 있나요? 보통 대부분 보면은 뭐 양말 한 짝이나 수건 이런 거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세탁기 같은 데도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말이나 수건이 여기 붙어 있어요. 탈수하다 보면 꺼내다가 양말 한 짝이나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확인하실 때 빨랫감을 이런 데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탁기에는. 그래서 요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건조기 때는 항상 여기 밑에나 사각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를 좀 확인하셔야 수분 빨랫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저희가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인 빨래방을 이용하는 꿀팁이 있나요? 네, 꿀팁 있죠. 여름날에는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빨랫감에서. 보통은 그냥 여기 세제랑 섬유유연제가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거 플러스 향기 부스터라고 알갱이 형식으로 된 냄새를 잡아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넣으신다면은 옷을 입어도 섬유유연제랑 틀리게 엄청 향기가 오래 가고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먼지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먼지가 엄청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매장이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시간을 돌려도 덜 마르거나 부작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큰 장비도 이 먼지망이 사실 잘 보면 보이거든요. 먼지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켤레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돈 아낀다고 막 우겨놓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사실 건조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저희가 권장하는 건 한 3켤레에서 4켤레 정도. 그래야 좀 이제 같은 시간에 해도 완벽히 잘 마르거든요. 빨랫감도 아끼겠다고 막 우겨 넣으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빨래 효율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빨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대 적정량 물론 이거를 다 철저히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초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안 빠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빨래량이 많다 그러면 2개를 나눠서 하시는 게 한 번 돌리실 때 정말 쾌적하게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탁기랑 건조기는 얼마 정도 하나요? 거의 요 한 세트당 5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비마다 틀립니다. 이거 말고 더 큰 장비는 더 비싸고 근데 요 장비가 그나마 좀 가성비 있는 장비라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빨래방에 제대로 된 상권이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장비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여기는 사실 빨래방에 대한 상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5년에서 10년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거보다 더 큰 수입용 제품 대형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20년까지도 그 정도의 내구력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고장은 잘 안 나나요? 고장이 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사용하다가 부주의하게 무리하게 넣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따른 AS는 발생을 하는데 자주 나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고장이 났다고 해도 대부분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AS가 안 와도 실생활에서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해도 삼성 제품이다 보니까 AS나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빨래방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일단은 빨래방이랑 지금 현재 여기 무인 카페가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가 이렇지 않았어요. 여기가 엄청 많이 변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옆에 보시는 이러한 건물이었어요. 엄청 낡은 저 위에 천장 보시면 저런 건물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외관과 내부 다 뜯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탈바꿈한 매장이라서 비용이 일반적인 빨래방보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1억 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빨래방 창업하려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나요?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1억 5천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반 가격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일단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월 한 350 이상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빨래방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가 매출이 잡혀 있는데 무인 카페 350 정도, 여기 180에서 500에서 보통은 600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매장도 다 잘 되나요? 여기보다 잘 되는 매장도 있고요, 안 되는 매장도 있는데 상권에 따라 또 틀려서 보통은 그래도 상권만 잘 잡으면 4, 500 정도라고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잘 나오는 매장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잘 나오는 매장은 지금 거의 7, 800도 나오는 매장도 있고요, 많이 나온 매장 한 1,500만 원까지도 나온 매장이 있습니다.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남나요? 순수익 같은 경우는 빨래방은 마진율이 50%에서 60%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남네요. 무인에 비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빨래방은 괜찮은 매장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 정도의 순수 마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안 된다 그러면 한 200에서 300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가 수익이 가장 잘 나오나요? 빨래방이랑 카페랑 시기가 좀 다른데, 빨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성수기고요,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음료다 보니까 여름이 좀 성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 좀 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 직장인 분들이나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고요, 빨래방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무인 빨래방 창업은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일단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어야 되고, 이왕이면 20, 30대가 많은 젊은 층들이 사는 상권, 그리고 세대수가 좀 많아야겠죠. 경쟁업체가 없어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연매출로는 5억에서 6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한 수익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마진은 거의 한 1억 8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매장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서울에는 요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매장들은 따로 사진으로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장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버런들이 전농동점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랑 빨래방이랑 같이 들어간 구조예요. 이렇게 빨래방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 이제 전농동점은 두 개의 아이템으로 창업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도 잘 팔리나요? 여름에 아무래도 잘 돼요. 무인 카페처럼 아이스크림도 여름이 잘 되고 빨래방은 겨울이 잘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매장이랑 틀리게 대형 장비가 들어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장비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삼성 장비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보니까 빨래방 하나만 운영하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상권에 따라서 유리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용산처럼 무인 카페랑 빨래방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전동동처럼 아이스크림이랑 대형 빨래방을 넣어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빨래방, 뭐 이런 점들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로서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삼성 장비로만 들어간 매장이고요. 그 이유는 이 상권을 보시면 빨래방 상권이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크게 세대수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따로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부담 없이 삼성 장비로 오픈한 매장입니다. 그리고 거제 옥포동점이라고 있는데 코너 점포에 2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장도 넓게 쾌적하게 되어 있어서 대형 장비로만 들어간 매장인데, 여기가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에요. 커피 머신도 지금은 놓아져 있고, 편의 공간도 이렇게 쉴 수 있게 되어 있고, 장비 또한 쾌적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빨래방으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도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가고, 이동 공간도 굉장히 넓은 매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빨래방
가격만 고집할 필요 없이 상권에 맞춰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권을 알아보실 때 편의점이 얼마나 있는지, 빨래방이 얼마나 있는지, 뭐 연령대도 다 파악을 해서 유리한 아이템으로 접목시키는 게 가장 매출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창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상권이고요. 상권을 보실 때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에 얼마나 세대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빨래방 하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코너 자리예요. 1층이 또 코너 자리인데 월세가 또 중요하고 빨래방 장비가 또 진동이 있다 보니까 지하에 상가나 세대가 살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월세가 싸고 상권이 좋다고 해도 그런 점을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도 좀 피곤해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주변에 어떤 경쟁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지 문제 없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방을 하시게 되면 장비가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그 설비가 또 중요하거든요. 배수라든지 전기, 가스 그런 점들을 간과했다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엄청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설비적인 부분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같은 경우도 꼼꼼히 놓치지 마시고 상권을 분석한 이후에 좋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설비적인 거를 꼭 염두를 하고 오픈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래방, 카페, 분식으로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오픈한 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 매장이 붙어 있으면 좋나요? 네, 좋은 상권도 있죠. 아무래도 여기 분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카페도 주변에 카페가 없다 보니까 카페를 오픈할 수 있고, 빨래방도 이 주변에 또 빨래방이 없는 상권이라서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용산 매장 점검 다 끝났고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은 저희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랑 택배할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인 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인 매장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무인이라고 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무인이라고 해도 사람의 손이 좀 타면 그만큼 이제 매장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무인이라고 아예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으로 꾸준하게 신경 써서 잘 한다면 무인 매장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빨래방처럼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빨래방이 사실 창업 비용이 다른 무인보다는 비싼 편이에요. 근데 굳이 뭐 비싸게 하실 필요 없고, 그거에 맞는 장비를 갖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상권과 그거에 맞는 장비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는 창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하고 바뀐 점이 있나요? 바뀐 점이 있죠. 예전에 택배나 행사를 다닐 때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제가 적응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제가 원하는 부분을 창조하고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좀 보람차고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지금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무인 사업이라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사업인데, 그게 반해 좀 사실은 수익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가 않아서 금액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또 버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어려웠던 점 있었죠. 예전에는 무인이지만 시스템이 자동화가 거의 안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매장에 가야 됐고, 원격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도 시간을 또 쪼개서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플이라든가 AI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편리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해소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다가 지금은 해소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무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매장의 시설이나 편의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이 직접 손편지나 뭐 이런 것들로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불편하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쳤던 부분들을 그렇게 짚어주시면 굉장히 제가 또 감사한 경우가 많아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저와 같이 했던 첫 거제도 점주님이 계신데, 잘 모를 때 저희한테 힘을 또 실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급하게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기보다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다 잡으면서 작지만 단단한 무인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싶고요. 거래가 아닌 관계를 위해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상업적인 것보다도 사람을 좀 더 보고 관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무인 창업을
하실 때 돈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무인 창업 말 그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업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이라고 해서 아예 사람의 손을 안 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 에너지, 시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두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무인 창업을 정말 희망하신다면 빨래방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정말 꼼꼼히 상권부터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돈을 또 버는 게 목표다 보니까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창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